예, 최근 응답하라 1988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 걸스데이의 해리 씨가 뇌수막염으로 입원하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뇌수막염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뇌수막염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병명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좀 발음하기도 힘든데 네. 이제 뇌수막염이라고 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뇌와 척수를 둘러싼 그 막에 침투를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 질환을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수막염에 걸리면 고열이나 심한 두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를 비롯해서 어른들도 이런 이제 고열이랑 심한 두통 때문에 처음에는 감기나 독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두통이 아주 극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열과 함께 두통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뇌수막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뇌수막염은 이제 목을 이렇게 굽히지가 못합니다. 목 부분이 뻣뻣하게 굳는 경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구토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해리 씨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 네. 몇 년 전에는 배우 윤소희 씨가 또 뇌수막염에 걸려서 그 당시에도 많이 좀 관심을 끌었던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 뇌수막염이 의심이 됐을 때는 이제 뇌 척수액 검사, 그 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하게 되고 이제 조기에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뇌를 둘러싼 이제 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건데 이게 치료가 잘 되는지도 일단 좀 궁금해요. 네, 이 치료가 참 중요한데 네. 이제 뇌수막염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이제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사실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본인이 걸렸어도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사실상 바이러스 뇌수막염도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그 고열이나 두통 증세가 나타나거나 때에 따라서 탈수 증세가 나타나면 그러한 증상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전체 뇌수막염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성인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균성 뇌수막염인데요. 어린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뇌와 관련되기 때문에 뇌 손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해서 치료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 뇌수막염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그 뇌를 둘러싼 그 막이라고 했죠. 뇌라는 부분은 우리 온통 그런 신경계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 그 뇌막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런 합병증,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좀 신경계 쪽 그 합병증을 보면 우리가 뇌부종, 뇌수종 들어보셨죠? 예. 뇌가 붓거나 뇌에 물이 차는 증상, 그리고 뇌졸중인 그 뇌출혈과 뇌경색이 합병증으로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위험은 세균성 뇌수막염을 비롯해서 좀 뭔가 심각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이러스성 그 뇌수막염에 주로 걸리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이 강해서 빨리 치료만 받는다면 이제 잘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영유아와 노인들이 이제 주로 걸리는 세균성 뇌수막염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뇌수막염이 크게 이제 네. 바이러스성, 세균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세균성이 특히 위험하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원인이 서로 다르니까 예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인이 조금씩 다른데, 근데 이제 좀 아까 그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이제 저절로 치유가 되거나 치료 결과가 좋은데, 요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좀 재밌어요. 네. 장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좀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름철에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아무래도 바이러스니까 이 손을 자주 씻는다던가,
양치 제자를 자주 하고 어쨌든 뭐 뇌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몸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뭐 개념보다는 여기서도 개인 위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예방 백신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아까 좀 위험하다고 제가 짚어드렸던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다행히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네. 이 세균성 뇌수막염은 크게 이제 수막규균, 폐렴규균 예전에 들어보셨죠? 네. 폐렴을 우리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폐렴구균 그리고 HIV라고 해서 B형 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좀 말이 어려운데 이 세 가지 균이 대표적인 그런 세균성 뇌수막염을 일으키는데 이 세 가지 균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백신 세 가지를 맞아야지만 그 세균성 뇌수막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특히 이제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뇌가 손상이 되거나 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균 중에서도 수막규균이 그런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폐렴규균 백신과 이제 HIV 백신, 힙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국가에서 영유아 국가 이제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접종률도 높고 무료로 접종을 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제 세 가지 세균 중에서 수막구균이라고 하는 거는 요 녀석은 아직 그 국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위험성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네. 여기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이제 수막규균 뇌수막염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맞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세 가지를 다 맞아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세균성 뇌수막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접종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개인 위생 관리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올지 세균이 올지 그 어떤 거는 모르니까 아무래도 개인 위생 관리는 정말 어느 때나 참 중요하고요. 또 이런 뇌수막염이 좀 공동 식기나 컵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단체 생활을 할 때 조금 집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새학기가 들었으니까 가정에서는 이제 뭐 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유의하지만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열이 나는데 극심한 두통 그리고 심지어는 목을 굽히지 못할 정도로 뻣뻣하게 굳는 게 뇌수막염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니까 이 증상을 좀 알아두고 나서 네. 만약에 이런 게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서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 빠르게 진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보건담당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